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블록스를 이용해서 퀴즈 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선 로블록스로 들어와서요. 새로 만들기에서 보면은 다양한 지형들이 제공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서버번 교외 지역을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이 지역은 도시가 아닌 교외 지역의 풍경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이 있죠. 자, 한번 이 맵을 전체 훑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맵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바로 탈 것이 제공됩니다. 여기 지프차가 있죠. 한번 타볼게요. 점프를 했더니 이렇게 지프차를 타게 됐습니다. 방향키를 이용해서 전진, 후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가볍게 레이싱도 한번 해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싱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마을에 집들이 있죠. 이 집들 안에 퀴즈들을 넣어 놓을 거예요. 그러면 플레이어가 이 탈 것을 타고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건물 속으로 들어가 숨겨진 퀴즈를 풀고 포인트를 얻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엎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직접 퀴즈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퀴즈를 만든 집을 한번 모색할 텐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샘플로 만든 퀴즈를 보고 집집마다 방 구석에 퀴즈를 만들어 놔야지 친구들이 돌아다니면서 마치 보물찾기 하듯이 퀴즈를 발견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집들이 생각보다 여러 곳이 있습니다. 저는 가장 큰 이 집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 집에 퀴즈를 여러 곳에서 만들 수 있어요. 2층에다도 만들 수 있고 1층에다가도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여기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카페트, 그 다음에 핑크색 벽지, 미국의 70년대 풍경을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방이 어둡죠? 불을 한번 켜볼게요. 저기 위에 보면은 램프가, 라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자, 게스트, 베드룸, 라이트가 있죠? 이 라이트에서 여기 보시면 라이트 객체가 있습니다. 또 여기 안에 라이트 객체가 있고요. 하위 개념으로 계속 들어가면 스팟라이트가 있습니다. 스팟라이트의 어너블을 사용 가능하게 체크를 해주시면 이렇게 방이 환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방이 환해졌으니까요. 이 안에다가 한번 문제를 게시해 볼게요. 게시판이 필요한데요. 게시판은 볼레tin 보드입니다. 자, 볼레틴이라고만 쳐보면요. 여기 이렇게 게시판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끌어다가 벽면에 붙여볼게요. 자, 벽면에 붙였죠. 자, 이제 이 안에다가 문제를 내는데 우리가 직접 손으로 써서 그거를 카메라로 찍은 다음에 그 로블록스에 불러와서 만들 수도 있고요. 다음 방법은 우리가 직접 문제를 만들지 않고 우리가 사용하는 이학습터 들어가서 이학습터에 있는 문제를 캡처한 다음에 그거를 가져와서 이 게시판에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떤 방법이 더 편할까요? 우선은 이 학습터 들어가서 자기가 직접 문제를 캡처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게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학습터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해주신 다음에요. 문제 풀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서 문제 풀기 들어가서 자율평가지를 생성하는데 문제들은 이렇게 학년별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저는 6학년 담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초등 6으로 선택을 했고요.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수학 학기는 6학년 1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을 복습할 겸 전체 단원을 선택했고요. 자, 문항수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하지 않고요. 중간 단계 10개, 쉬움 단계 10개로 한번 해볼게요. 평가자명 선택하고 평가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프 관련된 문제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낼 텐데, 자, 이거를 우선 캡처를 해야 되겠죠. 어떻게 캡처를 하면 좋을까요? 윈도우에는 기본적으로 캡처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시작을 누르시고요. 캡처라고 누르면 이렇게 캡처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캡처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캡처 도구, 캡처 및 스케치 사용해 보기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캡처 및 스케치 도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캡처를 눌러주고요. 캡처 및 스케치 도구를 사용하고 여기서 새 캡처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캡처가 되었네요. 형광펜으로 은우가 좋아하는 색깔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쳐줄 수도 있고 여기다가 힌트를 자기가 직접 입력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서 레스 지금 현재 01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데요. 레스 01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레스 01이라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자, 한번 나와보고요. 다시 로블록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시판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자, 불러와야 되는데요. 우선 게시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에셋 관리자를 사용하려면 게임을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를 누르고요. 자, 이름은 수학 퀴즈 월드로 할게요. 설명에다가는 6학년 1학기 수학에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는 수학 퀴즈 월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더욱 이 게임에 대한 기본 설명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들기를 눌러주시고 자, 이제 게시가 됐기 때문에 에셋 관리자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미지에다가 업로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01 있죠? 완료됐고요. 여기 최근 추가된 항목에 메스 01이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메스 01을 이 게시판에 넣어야 되는데요. 이 모델을 선택을 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 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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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 파트 보시면 이렇게 bulletin 보드 그 안에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범위가 선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파르테논 신전 미술관 꾸미는 것처럼 여기다가 데카를 넣어주시고요. 데카를 넣어주신 다음에 자, 여기 데카를 넣어줬죠. 데카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처가 있습니다. 텍스처를 누르고 방금 우리가 업로드한 메스 01을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한 것까지 나오죠. 거기다가 내가 만약에 내 이름이 정웅이라면 작성자 정웅이라고 자기가 직접 써주면 아이들이 더욱 메타버스지만 현실 세계처럼 실감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은유가 좋아하는 색깔은 무슨 색입니까? 라고 했는데요. 30%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자, 정답을 파란색이라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번 로블록스 문제에서는 객관식으로 한번 바꿔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객관식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요.
박스를 5개를 넣을 것입니다. 여기 색깔이 5종류가 있기 때문에요. 박스 5개를 넣고 그 박스 알맞은 정답을 표시한 박스를 선택하면 포인트 10점. 그렇지 않으면 감점 10점을 얻도록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여기에 박스를 넣을 것입니다. 5개의 박스를 넣을 것이고요. 이 중에 예를 들어서 정답이 세 번째다. 그러면 여기가 정답이고 나머지가 거짓이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플레이어가 와서 문제를 보겠죠. 그 다음에 박스로 다시 와서 자기가 생각한 정답을 터치하는 순간 위에 있던 포인트가 10점이 추가가 되고요. 만약에 잘못된 정답을 터치한 순간 위에 있는 포인트 점수는 10점이 감점이 되도록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중요한 거는 바로 리더 스태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여기에 포인트를 표시해주는 리더 스태치가 필요하겠죠. 우선 이 리더 스태치부터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리더 스태치 설정하는 방법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서버 스크립트 서비스에서 스크립트를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GitHub가 있죠? GitHub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 그 플레이어 리더 스태치를 설정했던 플레이어 셋업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 셋업 스크립트를 들어가서요. 자, 로우 버튼을 눌러주고 컨트롤 A 전체 선택한 후 컨트롤 C 다시 로블록스 스튜디오 들어가서 컨트롤 V로 해주면 끝이 납니다. 이 스크립트의 이름은 플레이어 셋업 스크립트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한번 제대로 되는지 게임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포인트가 0점으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제대로 세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제의 상자, 보기 상자를 하고 할게요. 보기 상자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파트를 눌러주고 블록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파트가 생성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박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박스가 안 보이죠? 이 볼레tin 보드 있는 데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델을 선택해 주고요. 오리진 포지션 위치를 복사해 준 다음에 이 박스에 붙여 넣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박스가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스를 내려놓고요. 충돌을 눌러주시면요. 박스가 더 이상 땅속으로 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크기를 알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 충돌을 체크하고 넣을게요. 자, 이 정도 박스 크기면 괜찮을까요? 위치를 조금 옮겨서 여기다 놓고요. 재질은 네온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나야지 좀 눈에 띄겠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볼게요. 빨노초파보네요. 우선 그럼 이 박스를 색을 빨간색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박스에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 빨강이라고 빨간
색이라고 글자를 써줘야 되기 때문에요. 자,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Surface GUI가 있습니다. Surface GUI를 선택해주고 또 추가를 눌러서 텍스트 레이블이 있습니다. 텍스트 레이블을 선택해줍니다. Surface GUI를 선택했는데 지금 현재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요, 이렇게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쪽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스를 선택하고요, 위치를 옮겨서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그 귀찮으면 Surface GUI의 Face의 프론트를 백으로 해주시면 이렇게 보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텍스트 레이블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보면 텍스트 레이블 이렇게 상자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일부분만 이렇게 나와 있죠. 삐져나와 있죠. 자, 텍스트 레이블을 이 상자 크기에 맞게 변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백그라운드 트랜스퍼런시를 투명도를 좀 올려줘서요. 이렇게 잘 보이지 않도록, 회색 배경이 보이지 않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들어가면요, X, Y 사이즈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스케일은 1, 100%고요. offset, 여백은 없게 만들겠습니다. Y도 스케일은 1, offset은 0으로 해주면 이렇게 전체가 선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블이 들어가서요, 텍스트도 바꿔주겠죠. 여기를 빨강색이라고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빨강색이라고 써있죠. 텍스트 크기가 작죠. 그리고 글씨가 검정색이어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글씨를 흰색으로 한번 바꿔줄게요. 그러면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텍스트 스케일들을 체크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글자가 잘 꽉 차게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빨강색을 선택을 해줬는데요. 자, 이제 중요한 거는요, 정답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박스를 선택한 상태에서 불 개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건데요. 불 밸류를 가져와 주고요. 이 밸류 값을 만약에 이 빨간색이 정답이다. 그러면 밸류에 체크를 해주고요. 정답이 아니다. 그러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 빨간색이 아니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줬죠. 자, 그 다음에 이 박스에 정답일 경우에 포인트 10점을 주고 정답이 아닐 경우에 포인트 10점을 감점하도록 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스크립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크립트를 눌러주고요. 스크립트를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겐 GitHub가 있습니다. 자, GitHub에서 포인트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포인트 스크립트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포인트를 주는 스크립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롤을 눌러주고 복사를 한 다음에 로블록스 들어와서 붙여넣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는 이거죠. 이 스크립트의 부모가 바로 이 박스가 됩니다. 이 박스를 우리는 코드 안에서는 소문자로 시작하는 박스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이어서 포인트는 10점이고요. 루즈 포인트는 마이너스 10점입니다. 이렇게 그냥 포인트 어차피 10점이니까 이런 변수를 생성하지 않고 바로 10점을 줘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게임을 세팅할 때요, 이 숫자를 바꿀 수도 있겠죠. 나는 10점 대신에 5점을 주고 마이너스 5점을 줄 거야. 나는 20점을 주고 마이너스 20점을 줄 거야. 이럴 때는요, 이 변수만 우리가 변수에 있는 이 숫자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포인트와 루즈 포인트라는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플레이어즈라고 했죠. 이 플레이어즈라는 건요. 게임의 get service players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 게임상에 들어있는 플레이어들을 모두 지칭해서 하나의 그룹으로 지칭하는 뜻에서 만든 변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은 소문자로 시작하지만 이 변수는 대문자로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give 포인트가 있죠. 쭉 내려가서요. 파트 터치드라는 함수도 만들었죠. 펑션 우리 배웠죠. 함수. 자, 이거는 맨 아래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박스를 터치했을 경우에 커넥트 연결합니다. 자, 플레이어가 박스를 탁 터치를 했다. 그 순간 어떤 함수가 작동하냐면요. 파트 터치드라는 함수가 작동합니다. 파트 터치드 함수는 무엇일까요? 위에 보면 이거죠. 파트 터치드 함수가 작동되는데 4개의 변수 입력값으로 other parts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플레이어가 점프해서 이 박스를 터치할 수도 있고요. 손으로 터치할 수도 있고 머리로 터치할 수도 있고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other parts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other parts로부터 other parts의 parents 즉 이 부위 다음 부위의 부모가 자신 이 플레이어를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other parts의 parents로부터 get player from character 라고 해서 플레이어를 추출해냅니다. 즉 이 플레이어를 추출해내고요. 자, 이 플레이어 만약에 플레이어라면 then give point give point라는 함수를 작동시킵니다. 그럼 이 give point는 어디 있느냐? 바로 위에 있습니다. 자, give point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give point에서 보시면요. local value는 box.value입니다. box.value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value를 뜻하죠. box.value고요. local player stats는 player wait for child leader stats. 우리 leader stats 있었죠. 아까 했던 거. 플레이어의 wait for child leader stats 이거를 우리는 무엇을 부른다? player stats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player stats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이 안에 있는 포인트가 있었죠. 포인트. 우린 이걸 뭐라고 부른다? 플레이어 포인트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플레이어 포인트. 자, 배류와의 배류가 이 배류를 뜻하는 거죠. 배류 값이 만약에 참이다. 아까 우리 참 거짓 체크하는 거 있었죠. 참이면 true, 참이다. true면 then 플레이어 포인트의 value 값은요. 기존 플레이어 포인트의 값에다가 포인트 값, 즉 10점을 추가하고요. 아니다, else, 거짓이다, false다 하면은 플레이어 포인트의 밸류 값은요. 기존 플레이어 포인트의 밸류 값에서 루즈 포인트, 플러스라고 점수를 얻는 게 아니라요. 마이너스 10을 얻는 것입니다. 즉 10점이 감점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박스는 파괴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코딩이 실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우선 밸류 값은 체크 해제했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럼 플레이어가 현재 0점이니까 마이너스 10점이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으로 들어가서 자, 한번 터치를 했더니 진짜로 마이너스 10점이 되었습니다. 코드는 성공적으로 완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로 모델을 눌러주시고요. 앵커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아까 보면은 나무판들이 다 바닥에 쏟아져 있었죠. 그거는 앵커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중력의 영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항상 앵커를 눌러주셔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돼서 문제 하나를 완성했습니다. 다음 문제 박스가 이제 나머지 4개가 필요한데요. 이거를 하나하나 일일이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박스 선택해 주고요. 컨트롤 D로 복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위치를 이동해 주면요.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 컨트롤 D를 눌러주셔서 이동시키고요.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동. 컨트롤 D를 눌러서 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자, 살짝. 자, 그 다음에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자, 빨강 다음에 노랑이었습니다. 노랑. 그러면 이거 색을 노랑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안에 있던 서페이스 GUI의 텍스트 레이블 들어가서요. 쭉 내려가서 빨간색이 아니라 노란색으로 바꿔주면 노란색으로 바뀌고요. 아, 글씨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글자 색깔도 바꿔주면 됩니다. 자, 노란색도 마찬가지로 밸류 값에 체크를 해주면 안 되죠. 자, 세 번째는 뭐였나요? 초록색이었네요. 자, 초록색이었죠. 제 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주고 마찬가지로 서페이스 GUI의 텍스트 레이블에 색을 초록색으로 바꿔줄게요. 자, 바뀌었죠? 네 번째가 바로 정답인 파란색이네요. 네 번째 선택해주고요. 색을 파란색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반복 작업이죠. 텍스트 레이블 들어가서요. 빨강을 파란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참고로 파란색이 정답이기 때문에요. 밸류 값에 이 밸류를 꼭 체크해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은 보라색이었죠. 자, 보라색이기 때문에 색을 보라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글자도 텍스트 레이블 들어가서 보라색이라고 해주면 끝입니다. 자,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플레이어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시작할 때 있던 지프차를 타고 돌아다니면 훨씬 편하겠죠. 자,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이것저것 방을 돌아보다가 자, 드디어 이 방에 들어갔더니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문제를 읽습니다. 자, 방금 실수한 게 하나 있죠. 들어오자마자 초록색을 터치했죠. 이렇게 되면 안 되네요. 박스의 위치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박스를 선택하면요. 이렇게 일괄로 그룹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컨트롤 2번을 누른 후 이 게시판 쪽으로 위치를 변경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진합니다. 후진 한 번 더. 자, 여기 주차하고 내려서 저 드디어 문 들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뒤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확대해서 은윤이 학생이 색깔 조사한 그래프인데 은유가 좋아하는 색깔은 30%가 좋아하는 색깔이니까 파란색이죠. 오케이. 정답은 파란색이야. 파란색을 터치했는데 자, 보라색까지 동시 터치되려 그랬죠.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점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난이도를 더 있게 하기 위해서요. 이 박스들을 위치를 이곳저곳에 집 곳곳에 숨겨 놓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문제 아래다가 박스를 넣는 게 아니라 이 박스의 위치를 뭐 계단에다 넣을 수도 있고요. 우리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욕조 안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놓는다면 돌아다니면서 이 문제도 찾고 보기도 찾느라 친구들이 정신없이 돌아다닐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같은 실수를 없애기 위해서는요, 이 박스 사이의 간격을 어느 정도 넓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곳에 모아둔다면 이렇게 넓은 면 쪽으로 문제들을 이렇게 배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수학 퀴즈 월드의 첫 번째 문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요. 포인트를 이렇게 모았으면 뭔가 보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모은 포인트로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포츠카를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포츠카 타고 이 교회 드라이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